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세계 최고의 3.5세대 전차 중 하나인 K2 흑표전차의 시제 차량이 등장한 지 벌써 18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흑표전차는 국산 파워팩의 개발 지연으로 인한 양산 물량 축소, 전차 예산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한 논란 등 그 성능에 걸맞지 않은 많은 시련을 겪었어야 했으나 터키의 차기 전차 알타이의 기술 및 부품 수출을 시작으로 900대가 넘는 막대한 K2GF 전차 및 K2PL 전차를 수출하는 데 성공했고 명실상부한 한국 방위산업 최강 수출품 중 하나로 당당히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 15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진행된 폴란드 국군의 날 기념 열병식에 현대로템이 생산한 K2 전차가 참가한 모습입니다. 현대로템은 지난 2022년 폴란드 정부와 K2 전차 1000대를 수출한다는 내용의 기본 계약을 맺고 올 상반기까지 46대를 보냈습니다. 현대로템은 2차 계약의 납기를 맞추기 위해 현대로템의 전동차 인력까지 흑표전차 생산에 투입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흑표전차는 폴란드에 수출된 이후 루마니아에서도 시험평가에 들어가는 등 여러 나라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한층 더 강력한 흑표전차를 만들기 위해 개량형을 추진하는 한편 모든 걸 관통하는 새로운 흑표전차용 탄을 개발한다고 밝혀 방산시장에 이목을 끌었습니다. 과연 흑표전차의 업그레이드 버전은 어떤 모습이며 새로운 탄은 어떤 위력을 갖고 있는 것인지 오늘은 이 소식 중점적으로 전해드립니다. 최근 공개된 북한의 신형 전차는 기존 전차와 달리 전면 장갑을 강화하는 등 방호력이 많이 강화된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날개 안정분리 철갑탄으로는 신형 전차의 전면 장갑을 파괴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고 K279탄의 후속으로 새로운 탄의 개발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한국군은 새 탄 개발에 나섰습니다. 한국이 개발하는 새 탄은 텅스텐 자탄을 특수한 공정으로 운용하면서 미군이 운용하는 여러 우라늄탄에 버금가는 성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과학연구소는 북한에 대한 방어력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흑표전차의 해외 수출이 활발해지면서 더욱 성능 좋은 새로운 날탄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수년 전부터 K279탄을 대체할 신형탄을 개발해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올 하반기에는 흑표전차의 날탄의 관통력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다층 추진체가 세상에 나올 예정입니다. 국과연은 흑표전차에서 이 신형 날개 안정분리 철갑탄용 추진체를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이 기술은 120mm 활강포의 약실압력을 강화하기 위해 문제가 발생할 것을 최대한 줄여 기존 주포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용성을 제공하면서 발사 에너지를 최대한으로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날탄을 개발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과 독일입니다. 미국은 방사능 피폭 가능성이 높은 열아우라늄 탄자를 사용해서 논란이지만 관통력이 높아 이를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독일은 DM63이라는 날탄을 개발했으며 텅스텐 특수탄자의 중압금 기술을 개발해 관통력을 700mm에서 800mm로 높여 가장 앞선 관통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2000년대에 들어 DM73이라는 신형 관통자와 복합재 이탈피 추진제 성능을 개선해 이를 통해서 900mm 급대의 관통력을 확보하려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독일과 미국이 지속해 관통력을 끌어올리게 되면서 한국 국방과학연구소에서도 이에 대응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게 된 것인데요. 탄자의 새 장비를 크게 늘리고 새로운 가공 공정을 개발해 관통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추진제까지 개발해 포구 초석을 늘리는 방향으로 발사 속도를 높여 관통력을 추가로 높이는 개발이 진행되면서 전차탄의 추진제를 새로 개발하는 사업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산 날탄도 105mm포에서 사용하는 날탄과 120mm포에서 사용되는 날탄이 나뉘어져 있으며 K1A1과 흑표전차에서 사용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포구 초석을 높이는 성능제 추진 개량 사업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국과연은 이러한 신형 추진체 개발을 위해서 고에너지 열가소성 탄성종합체를 개발하고 있으며 같은 필렛 크기에서 안정적인 폭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개발과 양산 기술을 연구하고 있으며 2028년까지는 신형탄을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은 흑표전차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신형탄 개발은 물론 육군에 배치된 흑표전차를 개량하는 흑표전차 블록 1 개량형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당장 적용시킬 수 있는 전자장비를 우선적으로 통합하고 이후에 흑표전차 블록 2에서는 무인기 대응 시스템과 능동방어 시스템을 추가로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개량 사업에서 흥미로운 점은 현대로템이 무인기를 요격하기 위해서 제밍 시스템뿐 아니라 30mm 기관포를 적용한 RCWS 원격 사격 통제 시스템을 흑표전차에 통합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기존에 발표한 한국형 아이언 비전 시스템과 대전차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MMC 방어 모듈을 추가로 확보해 개량 사업에 적용할 계획으로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수출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블록 1과 블록 2로 단계적 개발 방안을 통해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한국은 우크라이나전에 투입된 흑표전차의 장단점을 파악해 단점을 보완하고 한국의 제7 기동군단의 전차를 모두 흑표전차로 바꾸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개량 흑표전차에는 가장 먼저 대구경 대전차 미사일과 자폭 무인기에 대한 방어 능력을 갖추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한국의 흑표전차와 같은 첨단 전차가 공격할 경우 자신들의 전차로는 방어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산악지형 곳곳에 진지해서 사거리 4km 이상으로 전차 상부를 공격할 수 있는 대전차 미사일을 기본 무장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대전차 미사일 개량은 대구경 첨단 전자기술이 적용되며 전술 차량에서 주로 운용될 것입니다. 현재 능동방어 시스템은 이스라엘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자신들의 기갑 장비에 이스라엘제 능동방어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제 폴란드를 비롯해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의 흑표전차가 수출될 가능성이 높아진 지금 한국국방과학연구소는 1세대 능동방어 시스템을 개량해 이스라엘이 완성한 MEFP 탄도와 파편 집중화 기술을 추가로 완성해 원거리에서 90% 이상의 폭발력을 방어할 수 있도록 개량 중이며, 레이더와 통제 장치에 대한 재설계를 통해 반응 속도도 3-4배 이상 높이면서 국산 차세대 능동방어 시스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K2 흑표전차에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K3 전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일명 K3로 불리는 차기 전차의 본격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K3 전차는 먼저 현재 존재하는 그 어떤 전차라도 3km 이내에서 전차 주포의 직사사격으로 격파할 수 있으면서, 반대로 3km 이내에서 현재 존재하는 그 어떤 전차의 주포 공격도 방어하는 방어력을 갖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 K3 전차는 현재 독일 라인메탈이 개발 중인 130mm 활강포를 탑재할 예정입니다. 130mm 활강포는 현재 K2 전차의 120mm 활강포보다 50% 이상 관통력이 높아지며, 이를 통해 러시아의 최신형 T-14 아르마타 등 현존하는 모든 전차를 원거리 직사사격으로 격파할 수 있습니다. 둘째, K1 전차는 3명의 승무원 중 2명이 포탑에 탑승하는데, K3 전차는 포탑에 사람을 없앤 무인 포탑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K3 전차는 캡슐형 전투실을 갖출 예정입니다. 포탑과 차체에 나뉘어 있는 승무원 탑승 공간을 차체로 모아서 하나의 구역에 모든 승무원을 모으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좁은 공간에 집중적으로 방어장갑을 둘러서 무게 대비 방어력 효율을 올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개념은 능동 방어체계 APS입니다. 이미 K2 전차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이 완료된 능동 방어체계는 포탄, 대전차 로켓,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요격탄을 자동으로 발사하는 것인데,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APS는 파괴 시 주변 파편 피해가 커서 실제 장착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K3에 장착될 APS는 주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탄두와 발전된 탐지체계를 갖춘 더 발전된 APS가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K3 전차는 K2 흑표전차를 능가하는 공격력, 방어력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혁신적 기술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일단 360도 전방향 감시 카메라는 증강현실 기술과 접속되어 승무원들은 전차 모든 방향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고 비가시선 전투 능력을 갖출 예정입니다. 이것은 드론과 장거리 미사일 혹은 자폭 드론을 전차에 장착하여 전차포의 삭거리를 넘어서는 원거리 이적을 탐지하고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K3 전차의 목표 성능을 정리하다 보면 마치 K3가 미래전에서도 아무 걱정이 없는 무적의 주력 전차로 보일 수 있는데요. 그러나 2023년 오늘날의 전쟁은 미래 전차가 아무리 좋은 무기와 장갑을 갖춰도 전투 중 쉽게 위험에 빠지거나 파괴될 수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그들이 자랑하는 최신내 전차 T-14 아르마타의 투입을 섣불리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와 달리 전차가 무조건 세고 맷집이 좋으면 지상전의 왕자가 되는 시대가 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K3는 러시아의 T-14 아르마타가 갖고 있는 단점들을 보완하고 스텔스 기술의 한계를 넘어 전차를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과 포탄을 요격할 수 있는 능동방어 기술을 한층 발전시켜 최강의 전차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은 2025년에서 2030년 사이에 K3 전차에 대한 체계 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K3 전차가 양산되는 날, 한국은 지금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전차 강국의 위상을 확보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